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 고용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참 상반되게 나왔는데, 물론 강하긴 합니다만 어제 ADP 민간 고용이 예상치 2배나 나왔잖아요. 2배 이상. 근데 그런 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오늘 결과적으로, 왜냐면 고용보고서가 공식적이면서 가장 큰 영향을 지닌 노동시장 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처음에는 안도를 했었어요. 너무 심하게 나왔었잖아요. 너무 심하게 나오니까 이거 너무 심한데? 그럼 고용시장도 이렇게 너무 심하면 어떡하지? 그랬었는데 그건 아닌 것으로 처음에는 안도했었는데,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오늘 하락 마감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왜 그러냐? 7월 금리 인상을 일단은 막을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추가로도 혹시 또 이러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안도했지만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 걱정은 남아있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3분 월스트리트 이렇게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ADP와 다른 6월 고용, 6월 고용 보고서는 ADP와는 조금 달랐다. 그리고 7월 금리 인상은 그대로다. 큰 틀에서 보면 크게 달라진 건 없다. 굴스비거든요. 오늘 굴스비가 미국이 이제 황금의 길을 갖고 있다. 골디락스 비슷한 얘기겠죠.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 낮출 수 있다. 골든 패스를 가고 있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미국과 세계 경제가 침체 없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 바람은 저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증시 상황 같이 보시죠. 다우가 0.55% 내렸고요. S&P 0.29% 내렸고 나스닥도 0.13% 하락했습니다. 오늘 근데 이제 그 흐름으로 좀 보시면 이게 나스닥이거든요. 좋았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플러스로 올랐을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아무래도 좀 안도감을 좀 가졌던 데서 그런 이유를 좀 찾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금리 부분 그게 좀 결국은 좀 압도했다. 요거는 나스닥 종합지수가 아니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흐름은 비슷할 텐데, 오늘 전반적으로 좋았죠.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플러스였고, 괜찮았다. 근데 막판에 조금 그랬었다. 그런 내용이고요. S&P 500 외부로 보실게요. S&P 500 외부로 보시면 전반적으로 좀 기술주 중에서도 일부 아마존 1.1%, 엔비디아 0.95 그 정도 보이고요.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 1% 넘게 빠졌고, 애플도 0.59% 내렸고요. 테슬라도 한 0.76% 하락했다. 그런 부분 보이네요. 메타도 좀 내렸고요. 오늘 옐런은 중국 가서 승자가 모든 것을 다 챙기는 거는 원하지 않는다. 즉 미국이 다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야. 너도 좀 챙겨줄게. 그런 건데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갈륨 같은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해요. 중국이 이제 다음 달부터 수출 제한 조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원자재 값이 오르면 결과적으로 최종 제품 가격도 좀 상승할 수 있겠죠. 인플레이션 얼마나 영향 줄 거냐 그런 부분은 따져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원자재 가격 좀 상승 부분이 좀 있고 미중 간의 갈등은 조금 더 깊어지고 있다. 그런 내용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3분 월스트리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이제 6월 고용 보고서부터 한번 보시죠. 자, 6월 고용 보고서가 20만 9천 개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20만 9천 개. 어제 ADP가 너무 많이 나오는 바람에 월가에서도 약간 동요가 있었어요. 원래 블룸버그 전망치가 오전에 한 22만 5천 개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어디서 잠깐 기사에도 전해드렸지만 린제이 피해 그자 이런 사람들도 자기 좀 높여야 되겠다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좀 동요가 있어서 오후에 22만 5천 개에서 23만 개로 상승했습니다. 그 정도로 월가에서도 약간 긴가민가 좀 했었던 거죠. 다우존스 전망치 24만 개였어요. 어쨌든 둘 다 그 밑을 하회한 겁니다. 어제만 해도 너무 잘 나오니까 상방 위험 있다고 했었는데 까보니까 웬걸 하락은 아니고 예상치를 밑돌았다. 전달보다도 약 10만 개 적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전달보다도 한 10만 개 적죠. 좀 많이 내려왔죠. 전달보다도 10만 개 적다. 그리고 이번에 그 6월 수치가 나오면서 5월이랑 4월 수치도 좀 조정이 됐거든요. 두 달치에서만 마이너스 11만 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1만 개가 실제로 해봤더니 11만 개가 더 적더라. 그거는 조금 이제 둔화 부분이 조금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ADP에서 23만 2천 개가 늘어났다던 레저 접객은 이번 고용보고서에서 보니까 2만 1,000개, 2만 1,000개에 그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둔화 요인으로 이것도 좀 많이 봅니다. 그 임시직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가 가끔씩 설명드렸지만 경기가 좋지 않을 때 회사에서 사람 이제 해고하거나 할 때 임시직부터 좀 내보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 레저 접객 2만 1,000개밖에 안 늘었어요. ADP에서는 뭐 23만 2천 개 늘어났다 뭐 그러던데, 하여튼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ADP 자료에 대해서 오늘 뭐 불만들이 좀 폭주했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이제 4월과 5월이 한 11만 개 조정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 들어 6월까지 평균 월별 수치를 보면 한 27만 8천 개 되더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30% 가까이 줄었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 좀 둔화하는구나, 이런 게 좀 생각이 들죠. 그래서 랜디 크로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동시장이 둔화하기 시작했다. 지금이 아마도 터닝 포인트일 수 있다. 지금 둔화 쪽으로 가는 터닝 포인트일 수 있다. 둔화하는 거는 다시 또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 달에 생각보다 많이 나올 거라고 걱정했었는데 적게 나오면서 둔화하는 쪽으로 가는 거는 다시 한번 좀 드러났다. 그 사이에 전에 한번 좀 몇 달 전에 노동시장이 드디어 크랙이 갖고 균열이 갖고 둔화하기 시작한다고 한참 얘기가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경제 지표도 좀 너무 잘 나오면서 약간 속도가 늦어지는 것보다 금간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번 달에 다시 고용보고서에서 보니까 다시 조금씩 윤곽이 좀 보인다. 금이 간 윤곽이 좀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적게 나왔으니까 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이 더 둔화하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 나온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둔화하는 거는 조금 더 윤곽이 드러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아직 부족하다. 그래도 여전히 20만 개가 넘잖아요. 다시 위로 한번 가볼게요. 아이고, 눈이 좀 아프실 것 같은데 더 내려와야 되는데, 잠시만요. 여기입니다. 그래도 20만 개가 넘지 않습니까? 20만 개가 넘어요. 결과적으로 연준 입장에서는 한 10만대 초반 정도는 나오면 이게 확실히 좀 둔화하는구나, 아직 침체로 가지는 않으면서 조금 확실히 둔화하는구나, 좋다, 좋은 숫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 20만 개가 넘습니다. 여전히 견고하죠. 그리고 실업률이 3.6%가 나왔잖아요. 실업률 3.6% 가지고 뭐 노동시장이 뭐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월급 전화를 해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ADP 자료 안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노동시장이 둔화하긴 하는데 좀 여전히 좀 느리다. 실업률 같은 경우도 너무 낮고, 그래서 결국 요 얘기는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7월에 금리 올려야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 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7월 금리 인상이 바뀌지 않는다. 둔화했다고는 하나 증가폭이 20만 개가 넘고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전망치를 상회한다. 요거 좀 뒤에 바로 제가 써놨는데 이게 다시 올라갔어요.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4.4%다.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전월 대비 0.4%면 1년으로 치면 뭐 4.4%대 뭐 후반 막 이런 거잖아요. 너무 높아요. 기본적으로는 파월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임금 상승률이 그 인플레 기대 수준, 인플레 타깃입니다. 죄송합니다. 인플레 타깃 수준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게 아니더라도 3% 정도까지는 가긴 해야 되는데 지금 뭐 4%를 훌쩍 넘잖아요. 이래가지고서는 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긴축을 더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전망치 상회 부분이 있는 겁니다. 실업률도 너무 낮고요. 그리고 어쨌든 20만 개 넘게 나오고 실업률 낮으면서 침체 가능성도 좀 아직은 낮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올해 연말 내년 초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시간이 좀 침체 시점이 좀 늦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긴 해요. 왜냐하면 은행 신용기식 부분도 아직 좀 더 봐야 되고 누적 기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보긴 해야 됩니다. 보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수준, 지금 당장으로 보면 침체 가능성은 없는 거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좀 더 올려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하메드 엘 예리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월 비농업 일자리 숫자가 전망을 하회했지만 7월에 금리 인상을 막지는 못한다. 물론 이게 앞으로의 기대치를 좀 낮출 수는 있을 것 같긴 하다. 고용시장이 좀 둔화하니까요. 하지만 임금 상승률, 노동 참여율, 공급 관련된 거죠. 실업률을 보면 7월에 금리를 올려야만 한다. 그래서 제가 약간 침체 하반기 늦은 하반기 침체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 것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7월 이후에 9월에 바로 또 두 번 올릴 것이냐 연속으로 올릴 것이냐 요거는 아직 조금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9월까지 남아 있고요. 자료가 또 그 사이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7월은 거의 사실상 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전부터 계속 7월은 간다고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7월은 간다고 보시는 게 맞는데 9월은 아직 조금 여지가 있다. 물론 이제 파월이 지난번에 나와서 연속 금리 인상 배제하지 않는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2번 연속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지만 그거는 상황에 따라 그런 거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데이터도 바뀔 수 있고 지금 노동시장이 약간 여전히 견고하지만 조금 이제 둔화한 모습 보이기도 하니까 그 다음 고용보고서 그 다음 인플레 이걸 좀 보면 방향을 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최소 1회 이상 2번까지도 충분히 가능은 하다 보면서 아직 한 번은 7월에 올리겠지만 그 한 번 더는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최소 1회 이상으로 말씀드린다고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닉 티밀하우스 기자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용보고서가 연준이 7월에 금리 인상을 가는 길을 계속 유지하게 해준다. 그런데 추가적인 이번 달 이후, 그러니까 지금 7월이니까 7월 이후, 그 다음이 9월이잖아요. 9월부터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약간 좀 까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굴스비가 관련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CNBC 나와서요. 오늘 고용자료 이런 거 봤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점점 더 지속 가능한 속도로 가고 있다. 고용이 좀 둔화하면 인플레도 좀 낮아지게 되니까요. 그리고 연준의 최우선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고 우리는 성공할 것이다. 경기 침체 없이 이를 이루는 게 승리이며 황금의 길인데 나는 우리가 황금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성공할 수 있다. 침체 없이 물가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자부심을 자신감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그 점도표 예측 이런 게 괜찮다. 틀린 건 아닌데 금리 인상이 오겠지만 언제 그것이 올지 알아내야만 한다. 이게 좀 이제 의역을 하자면 제가 직역해서 써놨는데 금리는 그래 내가 봐도 올릴 수는 있는데 언제 올리냐 중요해. 그게 꼭 7월이냐 9월이냐 그거 알 수 없는 거 아니야? 연말까지 조금 더 높이면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설명드렸지만 추가로 1월 금리를 인상을 한다고 하는 것도 당장 7월에 올리는 것과 9월에 올리는 것 그리고 12월에 올리는 게 또 다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거고 조금씩 다를 거고. 그래서 굴스비는 오늘도 7월에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 못 내렸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벌써 로리 로건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광분했었잖아요. 근데 굴스비는 아직도 결정을 못 내렸다. 이거 다음 주에 CPI도 좀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지금 자료만 봐더라도 추가로 금리를 올려야 될 확신은 아직 없다 이런 얘기겠죠. 원래 굴스비가 비둘기파라는 점은 감안해서 보시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굴스비랑 다른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파워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올해는 2번 정도 그리고 여전히 연착륙 확률이 많이 올라갔지만 침체에 올 수 있다. 대신 침체가 얕고 짧겠지만 침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약간 서로 좀 이제 보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전에 보면 이제 소프트 랜딩이 있고 소프티시 랜딩이 있고
T 이스트 랜딩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약간 정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연착륙이라는 것도 조금 더 경기 침체 가까운 연착륙이 있을 거고, 조금 경기 침체 더 가까운 연착륙도 있을 거고, 그건 이제 서로 주장하기 나름인데, 뭐 침체가 오거나 아니면은 한쪽에서는 그 침체라 주장할 수 있을 거고, 다른 쪽은 소프트 랜딩이라 주장할 수도 있고, 그런 정도의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퍼거슨이 그런 얘기를 오늘 많이 했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거는 계속 알고 계셔야 됩니다. 침체가 올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예. 아직 끝난 얘기는 아니다. 침체도 끝난 얘기는 아니다. 그 얘기도 한쪽에 갖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넓게 멀리 보고 다양하게 보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브루셀라스는 침체 말도 안 된다. 얘기하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긴축에 따른 침체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다. 앞으로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제가 방금 한번 설명드렸고요. 결국 이제 데이터가 누구 말이 맞는지 좀 계속 정해 나가게 되는 거죠. 다음 주에 6월 CPI 같은 경우에는 블룸버그가 뽑아보니까 전월 대비 0.3%, 이거보다 다시 올라가는 걸로 나와요. 조금 좋은 소식이 아니죠. 전년 대비로는 3% 초반까지 내려가긴 합니다. 근원도 여전히 높다. 클리블랜드 연은의 인플레이션 나우 케이스인데 민간보다는 항상 조금 높게 보수적으로 나오긴 하죠. 6월 수치 보면 0.42, 근원도 0.43. 전년 대비로 보면 6월에 3.22%, 근원 CPI가 전년 대비 5.1%,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갈 길이 있다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물어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월 FOMC가 있고 일단 금리 인상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9월에 이제 어차피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정해야 되는데, 뭐 연속으로 올릴 거냐 아니면 또 일단 쉬어가면서 또 스킵을 하느냐, 그 스킵이 결국 퍼즈까지 가느냐, 그걸 좀 봐야 되는데, 그 사이에 8월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8월 말이거든요. 8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열립니다. 이 잭슨홀 미팅. 잭슨홀 미팅은 원래 그 기본적으로는 뭐 학술 회의 이런 겁니다. 뭐 통화 정책 뭐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지, 기본적으로 학술 회의에 가까운데, 작년에 이제 그 엄청난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긴축 들어가기 시작했었죠. 그때 이제 그 시작점에 있으면서 잭슨홀 미팅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고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이제 거의 마무리 부분에 가까운 거죠. 물론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지만 어쨌든 근처까지 왔다는 거는 다들 생각은 많이 하는 거니까, 물론 더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있죠. 저도 추가 금리 인상이 당연히 가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 하지만 이제 끝부분이 있어서 이 잭슨홀 미팅 때 뭔가 좀 내용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뭐 파월이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물론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지만 그 전체적인 뉘앙스와 분위기 같은 것만 봐도 9월 어떻게 할지를 그 직전인 잭슨홀 때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이 그 사이에 끼어있는 7월과 9월 사이에 끼어있는 잭슨홀이 중요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 내용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날 확실히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한번 얼가분 설명드렸지만, ADP 자료 이거 뭐야, 앞으로 안 믿어, 약간 이런 얘기가 좀 나왔다는 거죠. 저희도 계속 좀 ADP 좀 이렇게 뭐 그렇다고 말씀드렸고, 어제도 그래서 결국 고용보고서를 좀 더 봐야 된다, ADP가 좀 믿을 수 있는 건지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요 발언이 있습니다. ADP 데이터 거래하면 안 된다. 아주 직설적이죠. 예. 물론 뭐 자료라는 게 항상 맞을 수도 있고 뭐 틀릴 수도 있긴 한데, 하여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는 거 정도. 그래서 결국 ADP는 약간 속보치 개념, 아주 좀 변동성이 큰 속보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치가 좀 너무 크죠. 변동성이 너무 큰 속보치 정도. 정말 참고자료다. 다시 한번 이번에 확신이 됐다. 완전 확인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다가 뭐 맞을 경우도 있으니까 아예 또 무시하면 또 그렇긴 한데, 너무 무게중심을 줄 필요는 없겠다. 사실 그 ADP 특정 뭐 자료나 이거보다는 그 뒷내용이 더 저는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아서우관 이 사람이 얘기한 건데, 결국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하나의 데이터에 너무 과민 반응하면 안 된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준도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한 달치가 트렌드를 형성하지 않는다. 한 3달치는 봐야 트렌드가 형성이 되겠죠.
그것처럼 하나데이트에 너무 과민 반응하면 이렇게 거의 뭐 하루 사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일희일비 하시면 할 필요 없겠다. 예, 그런 내용.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뭐 대부분 다 투자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돈이 걸린 부분이고 수익률이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 데이터에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말자, 그런 교훈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계속 미국 경제 볼 때나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한번 새겨보시고요. 드디어 이제 공매도론자들이 손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그런 얘기 했는데 6월에만 $310 손실 입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런 내용도 있고, 지금 계속 어쨌든 강세를 보이니까 공매도 선수들도 더 못 버티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공매도 한다는 것 자체가 약세를 점친다는 건데 이제 대세 상승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은 거 아니냐. 근데 거꾸로 이렇게 강세 정서 너무 강하면 그거 자체가 경고 신호다. 왜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동네 이제 뭐 모든 사람이 너도 나도 주식 투자 얘기하면 그때는 이제 손 뺄 때다, 뭐 그런 얘기 있는 것처럼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가로는 다음 주 일정, 다음 주에 이제 일정 못 전해드려서 일정을 제가 몇 가지 먼저 전해드릴게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CPI 있습니다. CPI 중요하죠. CPI 있고 PPI 또 나옵니다. CPI, PPI 물가지수니까 잘 봐야 되고, 요새 계속 또 노동이 이슈입니다. 앞으로도 노동이 또 계속 이슈일 수밖에 없어요. 노동시장이 언제 갑자기 확 꺾이는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가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이 꺾이면 따라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꺾이면 소비가 줄고 그러면 그다음 이제 물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노동시장을 당분간 또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수급수당 청구, 계속 청구 건수 잘 봐야 되겠습니다. 베이지북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경기를 보여주니까 좀 지난 자료지만 베이지북 같은 거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은행信用력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로 그냥 이제 떨고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리스크를 보면서 가야 될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 봐야 되고,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이것도 경기 관련 내용이면서 같이 나오는 한동안 그게 더 중요했었죠. 소비자 신뢰보다는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떤 건지. 인플레이션 기대에 사실 물가도 관련이 있고요. 갑자기 많이 또 떨어지거나 하면 또 증시에 도움이 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어닝 시즌 시작이 되네요. JP모건, 웰스파고, 시티, 은행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은행 자체 기업 주가에도 문제가 있지만 미국 전반적인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기업들이 연체가 많아진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뜻이니까, 그럼 이제 그게 연체가 높아진다는 거는 은행 실적과 주가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미국 경제 전체를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연은 총재들 앞으로 얼마나 더 서로 갈라져서 싸울지, 그런 것도 좀 관전 포인트겠습니다. 12일에 CPI 중요하고요. 13일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PPI 보실 필요가 있고, 월러 발언도 좀 한번 보세요. 월러도 좀 중요하니까 월러도 한번 보시고요. 금요일은 이제 소비자 신뢰, 인플레 기대, 그리고 은행들 어닝 있다. 이렇게 제가 2019년 8월에 그때는 처음에 할 때 주일회 정도 했었습니다. 주일회 정도 했는데 거의 4년에 가까운 여정이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게 워낙 다뤄야 될 양이 많고 매일 하다 보니까 몸도 힘들고 지칠 때도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성원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작년부터는 유튜브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고 있고요. 생각보다는 많은 대중적 인기는 얻지 못했지만 많은 시청자분들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보여주신 성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미국 경제 공부 투자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이고 나중에 다른 기사 혹은 방송을 통해서 뵐 수 있으면 뵙겠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